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요. 국민의힘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잠룡들 여러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이 취소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루어질 터인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체증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각자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데 오 시장 얘기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어 당연하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인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취지 얘기를 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 가장 세게 얘기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입니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모두 사퇴하고 탄핵도 기각돼야 된다. 김기흥 대변인. 역시 탄핵 여부에 대한 이 부분이 홍 시장이 결국은 이것도 기각돼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오늘 언급했거든요.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저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를 끝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얘기를 기자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즉자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서 당연히 구속이 취소되는 거는 당연스러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고 탄핵이 기각돼야 되느냐 얘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안에선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탄핵에 대해서 반대도 했고 그런 만큼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탄핵이 기각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어떤 손으로 뽑아진 절차적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인데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란 수사의 어떤 권한조차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허공에 그런 집을 짓는 형식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예. 우리가 요즘에 듣는 게 뭡니까? 영장 쇼핑, 판사 쇼핑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구속 취소까지 나온 만큼 이게 단순히 형사 재판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로 관련해서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까지 비춰봤을 때 저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각 각하 얘기 나왔고요. 박 비서관님, 여기 보면 특히 홍 시장이요.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포함해서 수사기관 이거 절차도 다 어기고 했으니까 전원 사퇴하라고 했어요. 일단 아까 민주당 입장을 미리 한번 만나보면 빨리 검찰에 즉시 항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민주당도 이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수장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보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것도 조금 조심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아쉬움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서 어떤 수사기관들의 잘못을 질책한다거나 특정 판사를 지목해서 공격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좀 차분하게 대응해 가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을 보면 즉시 항고해야 된다, 검찰이. 이 부분과 또 동시에 나오는 것은 탄핵 심판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책임론을 불거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당의 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예. 참 묘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기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솔직히 저분들 최근에 하시는 거 보시면
보면 거의 지금 조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모양새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개헌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말해 뭐합니까? 책도 내셨습니다. 북콘서트 하고 계시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연하게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준비된 대선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결정을 받아들고 나서 지지층 결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지층의 흡수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공수처를 질타하거나 아니면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밤에는 조기 대선을 알겠습니다. 외친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뭐 박 비서관도 잘 아시겠지만 구속 여부와 파면 여부도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각자 잠룡들이 입장을 내는 거겠죠.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물론 뭐 일방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여론 심판이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왜 필요하나? 그런 변호사 자격이나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야지. 여론재판할 바에야 그 사람들 왜 법조인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갔겠어? 그러면 당신이 들어가 다음에는. 아니 그럼 사법기관이 뭔 소용이 있어? 여론에 따라가는 재판하는 거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뒷골문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을 또 겪으실 겁니까?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없다. 이게 가장 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대통령 관련 메시지였다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구속 취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건 핵심은 방어권과 공수처 폐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낼 수 있는 메시지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좀 위로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공수처가 지금 관련돼서 좀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겠느냐 이 책임론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검찰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정인 것이 그동안의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구속 기간을 좀 새롭게 계산하는 기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자체 조직에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런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정도의 입장인 것이고 뭐 이것 자체가 뭐 크게 정치적으로는 뭐 확대되거나 뭐 정치적으로 뭐 공세를 한다거나 이럴 만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를 하나 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글쎄요, 뭐 여당은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검찰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헤아리는 산수를 잘못했어도 대통령의 헌정 파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있나요? 위헌적 쿠데타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 사실 안 없어진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굳이 민주당은 이제 계속 수사기관 중에 검찰을 지목하고 있는데 네. 뭐 구속기한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번 사태를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여부는 아마 크게 어쩌면 이거는 이제 뭐 불구속 상태로 또 재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결론 낼 수 있으니까 아마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 이 검찰의 입장은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사실은 이제 기소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사태 출발점은 결국 공수처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 결국 본인들 정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끼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어요. 예.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공수처의 무능에 대해서 본인들도 많이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듯이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도 예. 공수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공처라는 사실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수사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쌓여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이 당했고 뭐 산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례대로 해왔던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기회에 공수처의 이런 수사 문제, 공수처의 어떤 존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수처 문제인데 이걸 뭐 검찰이 산수 잘못해서 대통령 풀려나게 했다. 이건 뭐 큰 문제 아니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택하는 판단하는 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뭐 본인 유튜브에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구속 취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23건 중에 작년에 한 건이 인용될 정도로 정말 확률이 낮은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 사유를 정말 재판부가 공수처와 검찰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 관행, 특히 수사기관 편의주의 위주의 관행을 완전히 지적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 원인 단추는 민주당에 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마치 체포영장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게 대단한 것인 양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법부 결정입니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될 사안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수사도 한 번도 못했으면서 이 부분을 적법절차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법원이 실제로 구속 취소를 받아주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네. 그만큼 이 형사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언론 쪽에서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 본인의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어떤 구속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를 세우는 또 다른 어떤 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고요. 이 받아들인 거에 있어서 본질은 자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산수 얘기를 하면서 예. 그 기간을 가지고 따지는데 본질적인 건 제가 볼 때 내란죄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어떤 내란죄, 그다음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12월 3일 그다음에 특히나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과 그다음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예. 사실상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먹혔죠. 그래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분명히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분위기를 탄 겁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사실상 검찰과 경찰한테 수사 그런 권한을 이첩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과하게 절차적 하자를 따지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사단이 났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게 헌재의 어떤 몫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죄가 곧 집권당인 방해죄처럼 버무려져서 공수처가 그 말도 안 되는 걸 남용했다고 보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한 얘기 중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요. 검찰 얘기가 있어요. 주진우 의원의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공수의 수사를 견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런 부분 공수를 지적하며 석방했었어야 됐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검찰이 무비판적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는데 기한을 두고 설왕설을 하다 보니 검찰도 추가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한 만료 이런 걸 자초했다. 뭐 이런 비판도 검찰에게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검찰도 이런 상황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아마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앙지검장이 지금 부재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검찰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례가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수사를 예전 관례처럼 공수처가 원래 수사를 하면 검찰이 기소권이 있거든요. 넘겨받으면 예전에는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게 딱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사처 검사와 일반 검사가 똑같다. 이런 이제 지금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참 규정 자체가 없고 관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아마 검찰도 굉장히 아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검찰이 구속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또 석방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검찰도 특히 워낙 이 집중된 사건인데다가 이미 이제 이 영장이 발부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할 경우에 또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비호한다라는 또 그런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검찰의 뭐 이 야당에서는 또 검찰을 아예 없애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저런 상황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